그래서 부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인스티튜션이 만들어지는 혹은 뭐 룰 오브 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법의 지배 이러한 이제 제도적인 근간을 취약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패, 커럽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는 이제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그 사익 추구, 뭐 정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익 추구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주로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뭐 관련된 사람들, 어떤 리더십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자, 부패한 정부는 그렇지 않은 정부보다 필요 이상의 돈을 재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공사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사 같은 것을 대규모 인프라 공사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공사의 규모를 불필요하게 키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실 공사 규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다리를 지을 것인지, 얼마나 큰 뭐 공항을 만들 것인지, 얼마나 뭐 대규모 설비 시설을 구축할 것인지 뭐 그것에 별로 큰 관심은 없고 실제로 이제 공사의 규모가 커지면 로비의 규모도 커지는 것이죠. 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거나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제 뇌물의 규모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보다 더 큰 뇌물을 받기 위해서 공사의 규모가 이제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증세를 하거나 증세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것도 용이하지 않다고 하면 그냥 돈을 찍어내는 것이죠.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경제 구조가 취약해질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가 혹은 심지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뇌물이라든가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클랩토크러스에서는 불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불필요한 도로 만들고 불필요한 철도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복지 시설들을 만들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자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 업체들은 이 사업들을 수주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클랩토크래츠라고 하겠죠. 클랩토크러시에서의 바로 그 클랩토크래츠들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고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을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채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법의 지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도를 약화시키고 법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치는 사실 룰 바이 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룰 오브 러가 중요한 것이 사실 룰 바이 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게 그 한 국가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한 국가의 제도적인 품질, 인스티튜션의 어떤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법의 지배가 사실상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어떤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치인이 그냥 당연히 사퇴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룰 오브 로라고 할 수 있고요. 룰 마이 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이냐면 그 부패한 정치인 아직 뭐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법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고 법정 투쟁을 하는 것이 바로 룰 바이 로의 전형적인 그 코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명백한 불법 행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지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룰 바이 로와 룰 오브 로를 그냥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예,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네. 하지만 뭐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룰 오브 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부패한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은 강력한 사법제도를 절대로 원하지 않겠죠. 부패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라든가 이제 법원의 엄중한 판결 등 이런 것들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스티튜션이 약화되는 것을 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아까 쭉 말씀드렸던 뇌물이라든가 향응, 접대, 리베이트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제 정부 계약을 수주할 수 없거나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부에 뇌물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형태의 기업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사유재산이 보호되지 못하거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혹은 뭐 불이익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부패 관리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부패 지수라고 하는 것을 뽑아서 뭐 법의 지배랑 뭐 비슷한 겁니다. 거기 다 들어있는 데이터예요. World Governance Indicator라는 곳에 Rule of Law라고 하는 지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부패 관리라고 하는 지수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trol of Corruption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를 제가 가지고 와서 2017년 기준입니다. 2017년 기준 1인당 GDP 사이의 관계를 국가별로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2017년에 1인당 GDP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마다 부패 관리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대체로 이쪽에 있는 국가들은 부패 관리가 잘 안 되는 좀 이렇게 부패 정도가 좀 심한 국가들이고요. 이쪽은 극심한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부패 관리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그 다음에 이쪽은 정말로 뭐 거의 부패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2점 정도를 받는 국가들은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고요. 이들 국가들 부패가 뭐 거의 여러분들 그 어떤 그 외국인들을 만나 보시면 사실 부패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개념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예를 들면 그 외부에서 뭐 그 도네이션을 받아서 뭔가를 운영해요. 그러면 뭐 당연히 회계 보고 같은 거 정기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들 누락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쪽에 속하는 그룹들이고 한국은 여기 있는데 비교적 부패 관리 지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점이 채 되지 않습니다. 1점 예. 제 기억에 1점이 조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은 부패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합니다. 법의 지배로 봤을 때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부패 관리 지수로 봤을 때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수준과 부패가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부패가 심한 국가와 부패 정도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 비교해 보시면 부패가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 수준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패 정도가 심한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유지, 셀프 프리저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국정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권력자들, 정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을 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사를 보면 경제 성장을 수반했던 다양한 형태의 사회 구조 변화가 결국은 이제 집권 세력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뭐 간단한 예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간단하게